라이브 화면이 네, 안녕하세요. 에메랄드 김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전 권인건 스폰서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OM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하셨을 때 순간 정말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멋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예라고 대답을 했고 그 이후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아직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성공하신 다이아몬드 이상의 리더님들처럼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아메이 그리고 제가 이 안에서 본 가치 어떤 이런 것들을 함께 편안하게 공유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미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떨리시는 거 보이시죠? 처음인 만큼 부족한 게 많겠지만 함께 호흡하면서 충분하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기존의 어떤 통념, 어떤 사회적인 통념, 어떤 여러 가지 생활 패턴들이 정말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리더님들의 어떤 생활 패턴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재미있는 몇 가지 사진들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전 처음에 이 사진을 봤을 때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비대면으로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 표정들이 어때 보이시나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신인류의 분들이 이 회식 문화를 즐기고 있고 오히려 더 만족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식을 하면 어때요? 상사 위에 분들이 고르는 주류를 선택해서 우리가 마실 수밖에 없고 또 하나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실 난 별로 그렇게 술을 좋아하지 않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권유를 하다 보니 원샷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늘 힘들어했던 저도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언택트 어떤 비대면 서로 마주하는 걸 꺼려하는 지금의 이 시대에 이렇게 화상으로도 회식이 가능하다는 점. 근데 오히려 원샷이 없어서 더 좋아한다는 이런 좀 재밌는 사진을 제가 공유하고 싶었고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회식 문화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더 신기한 건 배달도 시켜준대요. 내가 원하는 메뉴로. 우리도 이렇게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은 스타들이 셰프가 돼서 너무 화려하거나 잘하진 않지만 스스로 뭔가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런 레시피들을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공유하기 시작했고 또 만들면 어때요? 인증샷은 필수죠. 저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내 아는 지인과 주변 분들과 공유하는 시대가 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전 참 이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 백종원 씨도 본인이 알고 있는 많은 노하우들을 이렇게 유튜브로 우리와 같은 고객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번 코로나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너무나 빠르게 많은 한국인들이 많은 다양한 SNS가 있지만 그중에서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최근 들어서 유튜브를 가장 많이 시청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서서 강의를 하는 저도 그리고 리더님들도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강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참 무섭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어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부족하긴 하지만 배운 음식들을 이렇게 함께 집에서 만들어도 먹고 친구에게 선물도 하고 또 인증샷도 필수고 이렇게 식구들이 정말 우리 엄마는 요리사야 마음만 먹으면 이라고 해서 이런 많은 음식들을 공유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을 저도 인스타에 올리면서 주변 지인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건강 강의도 파트너들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시스템 강의도 어떤 여러 가지 강의들도 이렇게 함께 유튜브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피서 처리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아이들도 지금 가자라고 하죠. 워터파크 가고 싶어 하고 하지만 사실 안 되더라고요. 좀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남들한테 배려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은데,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정말 내 집이 환경만 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놀 수 있는 저런 큰 풀장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이번 시즌을 함께 공유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모 연예인의 옥상입니다. 그분은 아이들과 이렇게 본인이 성인들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즐기고자 이렇게 큰 풀을 만들어서 즐기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 덕분에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많은 변화들이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좀 신선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죠. 근데 과연 정말 이렇게만 할까요? 상대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을 체감하는 온도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정말 힘들다, 어렵다, 정말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이 시기가 언제까지 갈까, 이렇게 좀 뭔가 걱정하고 불안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경기 불황에 대한 체감을 우리 집에 계시는 주부님들보다는 실제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직장인 분들이, 그리고 20대, 30대보다는 40대, 50대 분들이 연령이 더 많을수록 이런 거 불황에 대한 체감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OECD 20개국 회원국 경제단체 글로벌 기업 환경 변화의 인식도를 보면 그래프를 한번 잘 보세요. 2019년은요. 16% 정도의 기업이 그냥 나쁘다, 뭐 그렇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 현재 지금 2020년은 95%의 기업들이 정말 이건 문제 있다, 준비해야 한다, 변화해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2008년에 엄청난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도 많은 분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그때를 잘 이겨냈었는데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기업들은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경기 회복이 정말 최소 1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쵸. 저도 지인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그쵸, 이게 빨리 좀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처럼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에 많은 분들이 요즘 조금은 답답하고 어쩌면 좀 우울한 부분도 있고 불안한 부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실 저는 코로나19가 제 기억이 맞다면 2월 중순경이었던 것 같거든요. 너무 생각하지 않았던,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그 상황이 왔었고, 그래서 저도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2월 중순 이후로, 그리고 3월 달은 정말 모든 리더님들이 다 그러셨겠지만 되게 당황스러웠죠. 정말 당황스러웠죠. 왜냐하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탑 스폰서님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텐데 제 지인들이 당황했던 것처럼 저도 당황을 했죠, 당연히. 하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할 그때 저는 어쩌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큰 감사함을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제가 그동안 많은 지인에게 진짜 아메이는 이런 게 비전이야, 가치야 라고 제가 늘 이야기했던 그것들이 머리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제 가슴으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더 큰 이 사업의 어떤 가치를 느꼈고 진짜 이게 비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기존의 리더님들 말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제 막 아메이에 관심이 있어서 나도 한번 소비자가 되어볼까, 또는 나도 한번 준비를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함께 공유하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아메이에 너무나 많은 비전과 가치가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 이 몇 가지가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비전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좀 한번 잘
공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뭘까요? 제가 무엇을 얘기할 것 같으세요?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생필품. 제가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누군가한테 막 사업으로 인지하고 막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 생필품 내가 치약? 진짜 고가라면 내가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저한테 어느 누군가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땐 잘 몰랐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로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가 꺼려지고 어딜 나가는 게 꺼려지고 심지어 생필품을 구매하는 것조차 오프라인을 이용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이용하기 시작했죠. 그랬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메이 앱에서 내가 필요한 생필품을 썼고 제 소비자들, 작지만 제가 그동안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제 안에 함께 쓰고 있는 그 소비자들 모두가 생필품을 쓰더라라는 거죠. 오히려 소비자들이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도가 생기면서 조금 더 안전한, 조금 더 믿고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브랜드를 더 찾았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를 전혀 만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함께 쓰는 그 소비자들은 여전히 쓰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캐시백이 매달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이게 생필품이 주는 위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됐고요. 또 하나는 무점포입니다. 저도 제 부모님이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아마 이건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마 주변에 계신 많은 지인분들이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저는 피해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불안하고 이유는 뭐죠?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는 다달이 나가야 하고 그리고 또 내 아르바이트생, 직원, 월급은 내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고정적인 지출이 나가는 부분에 대한 데미지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이고 얼마나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네트워크는 굴러가더라라는 거죠. 전 이 안에서 진짜 이것이 비전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처럼 이 코로나19가 계속 아니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금융위기가 올지 모르는데 그때를 위한 또 하나의 사이드로 필요한 어떤 준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무자본이죠. 진짜 돈이 들지 않죠. 저희 부모님도 소자본이지만 그 자본을 들여서 자영업을 오픈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네, 그 몇천만 원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몇천 아니죠. 몇억. 그것도 대출을 받아서 분명히 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이자 이런 것들이 오는 그 가중도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를 마음껏 정말 제가 만나고 싶은 만큼 마음껏 만나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지금 그런 리스크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보여드린 내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그들이 더 흥미롭게 보기 시작했고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시대의 변화들에 내가 안에 들어가서 변화되어서 함께 하는 걸 보고 오히려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너가 하는 일은 좀 달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흥미를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비전들이 있지만 사실 저는 아주 기본적인 생필품 그리고 무점포, 무자본, 무리스크라는 이 부분이 정말 비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많은 것들을 알아보시고 또는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분을 통해서 책도 보시고 경제서적도 보시고 많은 것들을 보시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거죠. 사실 이런 걸 알고 제품을 썼던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저의 이야기와 함께 어떤 제가 느끼는 아메이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은 이거죠. 리더님들은 생필품을 쓰시는데 기준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었어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생필품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지만 보통은 광고,
또는 누가 좋다더라, 또는 내가 뭔가를 정말 발품을 팔아서 여기저기 사이트를 알아봐서 어떤 유해 성분들이 덜 들어간 것, 안전한 것, 내가 볼 수 있는 어떤 한도 내에서 그것들을 선택해서 쓰는. 근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해서 늘 마트를 바꾸는.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반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 안에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사실 소비자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비자로서 어떤 제품들을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리고 여러 정보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면서 아, 생필품을 쓰는데도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적어도 그 기준이라는 게 나한테 들어오면 소비자들에게 들어가면 아, 스스로가 선택해서 쓸 수 있겠구나라는 제가 그 귀한 그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의 작은 이런 네트워크들이 차곡차곡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의 기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좀 몇 가지만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뭘까요? 안전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먹고 바르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래도 유해 성분이 좀 덜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래도 쓰고 났을 때 좀 헹굼력이 좀 좋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잔여물이 남지 않는 그래서 좀 인체에 덜 유해한 그런 안전한 생필품을 쓰고 싶다라는 그런 기준. 분명히 리더님들도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왕이면 요즘 특히나 환경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뭔가의 생활에서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환경에 대한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뭐냐면 저는 신뢰입니다. 안전한 것도 좋고 환경에 이런 것도 좋지만 내가 그 기업을 믿지 못하고 쓴다면 결국은 그거겠죠. 좋은 줄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마트 저마트 새로운 신규 제품이 나올 때마다 한번 매번 바꿔보고 싶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찾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은 저도 그랬겠지만 고정적인 마트를 이용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가볍게 함께 공유를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안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지만 이왕 지금 뭐 100세 시대, 120세대를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누구나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그 건강 때문에 누구나 돈을 지출을 하고 하나 정도의 종합 비타민 정도는 먹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선택해서 지출을 해서 선택해서 먹을 때 한 번만 내가 이거를 선택한 것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글쎄요, 좀 다양한 폭 안에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들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원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봐야 하는 거고 그럼 원료가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원료를 잘 할 수 있는 농장이 진짜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원료도 천연이라 하고 정말 그런 농장도 있다 하고 정말 관심과 사랑으로 그런 걸 한다고 하지만 진짜 그걸 지켜오는 회사인지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뉴트리라이트는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 85년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면 보이시죠?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관리한다라는 즉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 철학을 가지고 85년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와 같은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거죠. 원하신다면. 전 이런 것들이 저에게 들어오고 나서 이왕 먹는 거라면 이런 기준이 나에게 들어왔다면 당연히 제가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 좋다더라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어떤 이러이러한 테스팅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실제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지금 농법이 관리되고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적어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 좀 안전해야 되잖아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세제 누구나 써야 하고 쓰죠. 그래서 뭐 사실 저도 그냥 때만 잘 벗겨지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썼을 때 내가 어떤 볼 수 있는 이런 표현해도 되나요? 어떤 불편함, 피해. 사실은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제가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관심만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리더님들이 알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때를 벗기기 위해서, 청소하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쓰는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더 유해 성분들이 덜 들어가고 그러니까 씻김에 있어서도 행급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썼을 때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에 해가 되지 않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걸 생각한 건강한 지구를 고려한 생필품을 만든다면 소비자 입장은 어떨까요? 사람이 쓰는 건데, 심지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리더님들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이런 셀프 초이스상을 받았죠. 이게 뭐냐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테이블이 제품에 표시되면 EPA가 제품의 각 성분이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했으며 해당 제품의 동급 화학 물질 중에서 가장 우려가 적은 성분만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어떠세요? 소비자가 매일매일 써야 하는 생필품입니다. 세제입니다. 그런데 이왕 쓸 거 저런 어떤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조금 더 내 기준에 좀 들어오지 않으세요? 요즘 소비자들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가 이 안에서 경험하면서 학습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인 거죠. 건강의 절대 조건인 물.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리더님들은 특히 이제 막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시는 소비자분들, 여러분들은 물을 선택함에 있어서 기준이란 게 있으셨나요?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서 학습하고 저도 누군가가 전달을 해줬겠죠. 그분이 주는 그 정보가 사실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 내 스스로 그런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자세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청정기도 마찬가지죠. 청정기는 왜 쓰시죠? 저는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쓰는 게 청정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청정기를 고름에 있어서 진짜 공기의 질, 우리 아이가 자는 방의 공기의 질을 내가 정화시키기 위해서 청정기를 쓰고 있는데 그럴 때 얼마나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청정기를 고를까요? 또 제 주변 분들은 대부분이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 이런 것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선호하는 선호도,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선택을 하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는 사업자이기 전에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리 도구죠. 안타깝죠. 지금 구매할 수 없다라는 게. 근데 조리 도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 영양가 있는 것들을 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뭐뭐 브랜드를 찾아서 조금 더 유기농, 그리고 어떤 GMO가 들어가 있지 않은 계란, 여러 가지 그런 신선한 재료들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집에서 조리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들이 이 안에서 오히려 우리가 껍데기를 주고 있더라고요. 어떤 그런 것들. 영양분이 정말 많이 줄어든, 최소화된 그것만 우리가 정말 주고 있진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오히려 그 조리도구가 주는 안정성 면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영을 했던 영화죠. 보셨나요?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 때 개봉했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많은 지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서 나오는 우리도 알 수 없는 과부라 화합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학습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런 기준이 들어왔고 그 기준에 의해서 생필품을 저는 쓰고 있는 애용자인 거죠. 자,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환경. 이게 뭔지 아십니까?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대한민국의 16배가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버린 플라스틱을 뒤집어 쓰고 죽어가고 있는 이런 아이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플라스틱 많이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해양에서 너무나 많은 플라스틱이 다량 발견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미세 플라스틱 비가 내렸다고 하죠. 이 기사 보셨나요? 굉장히 확대해서 본 건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저도 정말 노력하려고 하는데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아미에서 쓰고 있는 세제들은요, 적어도 그 세제들의 안에 내용물 정말 친환경으로 만들기도 바쁨에도 불구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용물뿐만이 아니라 그걸 담아내고 있는 통도 고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조금 더 우리 환경을 배려한 제품들이라는 게 저는 이걸 소비자들이 좀 알면 그래도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한다라는 회사의 배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제품을 쓰면 쓸수록 이런 것들이 저에게 더 감동으로 와닿았고,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이것들을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아무리 좋다 한들 이것을 제가 신뢰할 수 없다면 사실 안 되죠. 안 되죠. 그렇다면 저도 여기저기를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소비자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사실 저희 회사나 철학 그리고 창업자의 어떤 여러 가지 도서들을 보시면 많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다 오늘 풀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느끼는 딱 두 가지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이 사건 아시나요? 아마 소비자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기온이 높은 동남아 일부에서 일부 국가에서 섬유유연제가 자꾸 응고된다라는 컴플레인을 받은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그것을 어떻게 했겠어요? 도대체 이유가 뭔지 한번 검사를 해본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보이시죠? 문제는 천연 원료였던 거죠. 즉 화학 성분의 함량을 조금만 높이면 그 부분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고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에게 사과를 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왜요? 왜요? 보이시잖아요. 자연에 대한 약속은 지키는 길. 아메이의 이 같은 신념은 창립 이후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는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이런 회사라면, 이런 철학과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만들어낸 제품이라면 최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그 신뢰가 저에게 들어온 거죠. 그게 저한테 너무나 큰 가치였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창업자분들이 쓴 책입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처음에 세제를 만들어낸 목적. 대부분의 기업들이 세제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당연히 이윤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아메이도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제품을 만든 동기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창업자분들이 청년기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우리는 몇 가지 환경의 변화를 관찰하게 되었고 그 변화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었다. 일부 시냇물과 강둑에 거품이 일기 시작했고 이 거품은 물고기와 식물에게 해를 끼쳤고 보기 휘했을 뿐 아니라 냄새도 지작했다. 근데 어땠어요? 우리는 물이나 물고기, 식물에게 해가 되지 않고 강둑에 거품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다고요. 왜? 왜요? 그런 세제를 개발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우리의 손자들, 그 손자들의 손자들이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그대로의 맑은 물 속에서 우리가 자라는 것처럼 자랄 수 있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 순수한 동기 하나로 세제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런 철학을 가진 회사. 그런 철학을 가진 회사가 60년간 그 철학을 어기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켜내고 있는 그 신념.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걸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한번 더 깊이 알아보시고 학습해 보시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세제가 1989년에 유엔이 제정한 환경 프로그램 상도 수여를 했죠. 1989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처음부터 다 100% 모든 것들을 제가 알고 한 건 아니지만 점차 가짓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마트를 바꾼 거죠. 브랜드 체인지를 한 거죠. 제가 이마트 저마트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궁리하고 막 선택하면서 시간 투자하지 않고 그냥 이런 회사라면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만들어낸 제품이라면 믿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마트를 바꾼 거죠. 즉 아메이라는 한다라는 건 결국 내가 소비자가 되어서 마트를 바꿔보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 아메이기 때문에 이 제품들을 쓰십니까? 아니죠. 분명히 다른 마트에서도 쓰고 있는 제품들인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살짝 언급한 그런 기준들이 리더님들한테도 필요하다면 알아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써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 누구나 먹는 영양제 이런 것들 우리가 써보는 거죠.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저희 포도씨유도 있고 김도 있고 커피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써보는 거죠. 근데 써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처럼 조금 더 안전하구나, 보다 안전하구나, 그리고 환경에 해도 되지 않네, 조금 더 이롭네, 어떤 이런 부분,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회사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암으로 해서 신뢰, 그리고 그런 모든 시간적인 부분도 절약할 수 있잖아요. 편리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만족스럽냐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아주 많이. 그래서 사실 제품 쓰는 것만으로도 그쵸, 좀 좋습니다. 근데 모든 제품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100% 만족 보증제도가 있어요. 환불 받으시면 됩니다. 90일 동안 내가 써보고 발라보고 경험을 해보고 그래도 내 만족, 그분이 이런 정보를 줘서 그런 거라면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가 막상 썼지만 그래도 내 어떤 만족도가 좋지 않아서 싫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메이는 싫다면, 소비자분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샀던 가격 그대로 50% 이상만 남겨가지고 오면 100% 환불을 해드리겠다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땡큐죠. 너무 땡큐인 거죠. 그래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한다는 건 결국은 내가 먼저 소비자가 되어서 써보는 거죠. 써서 좋아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뭐 하시면 될까요? 계속 쓰시면 됩니다. 계속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나 혼자 쓰기 너무 아까워. 경험해보고 써보니까 이건 그냥 나 혼자 쓰기 너무 아깝고 내 주변 분들도 이런 걸 원하지 않을까? 알면 쓸 텐데 라는 그런 좋은 마음,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에서 주변 분들에게 알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느낀 그 경험, 학습한 그 경험을 함께 공유하면서 쓰시는 거예요. 이게 사업의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소비자가 되어 본 거죠. 좋다고 해서,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떨 수 있다고요? 싫을 수 있다고요. 분명한 건 싫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메이 제품이 모두가 다 좋아야 되고 모두가 다 만족해야 되는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안 쓰시면 된다고요. 안 쓰고 환불하시면 됩니다. 여기 AP에 오시면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메이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19 덕분에 재난지원금을 받으셨죠. 저희도 받았습니다. 100만 원 정도 어떤 가족 그 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했지만 이걸 가지고 뭘 하셨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많은 지인분들이 정말 단비 같았다. 내가 그동안 좀 쓰고 싶었던 거를 유용하게 썼다. 너무 좋다라는 반응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지만 이 정도의 100만 원 정도의 어떤 재난지원금이 매달 들어올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이걸 물어봤더니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고, 좀 더 여유로워진다고, 좀 더 편안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 사업자들이? 아니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진짜 제품을 좋아서 쓰는 소비자에게도 이제는 마케팅 플랜이 변해서 이 정도의 보너스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엄청난 기회 아닌가요? 제가 한번 풀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그 소비자로부터 시작한 단순히 생필품을 쓰는 것이지만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 기회의 문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열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열어보고 가질지 안 가질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캐시백은 어디서 나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캐시백은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보통 우리가 200원의 원가를 들여서 1,000원이라는 어떤 비용이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광고의 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품의 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800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있죠? 광고 유통비에 있죠. 그 돈의 일부를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하는데 아메이는 씁니다. 대신 뭘 하는 거죠? 아메이에 생기는 그 전체적인 매출 부분에서 우리나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35%만큼만 기금으로 모아뒀다가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소비자에게 캐시백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캐시백의 출처가 굉장히 명확해요. 이거 불법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은 언급을 이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 캐시백이 어떻게 수익 배분이 되는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저는 저희 집이 4인 가족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써보고 경험해보고 써본 거죠.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쪽에서 왼쪽일지는 모르겠는데 보너스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썼을 때 이 정도의 캐시백을 주겠다는 룰인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캐시백을 보고 제품을 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생필품을 쓴다? 아니요. 그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생필품을 쓰면 있는데 그게 너무 좋은데 돈까지 들어와.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을 경험해보고 써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고 우리 친정 엄마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스토리까지 얘기를 하면 시간이 그럴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던 누군가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회원가입을 해서 제품을 쓴 거죠. 그런데 아메이는 제일 나중에 가입한 소비자부터 그분부터 회원 번호부터 캐시백을 줍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캐시백을 나눠주고요. 그리고 공동구매한 부분 60만 포인트에 대한 6% 36,000원. 그래서 친구와 친정 어머니가 쓴 비용을 뺀 나머지 24,000원을 제가 캐시백으로 받게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스폰서님으로 또 공동 매출이 생겼죠. 공동 구매를 한 거죠. 전체적인 포인트는 80만 포인트, 거기에 대한 6% 48,000원. 각자가 가정하는 캐시백을 모두 제외시키고 나면 12,000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를 이야기하기를 선착순, 다단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선착순 매출수는 일단 아니다라는 거는 이 그림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아메이는 먼저 시작하고 먼저 회원 가입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써보고 좋아서 광고하고 유통하고 공유한 부분, 연결한 부분, 그걸 얼마나 더 많이 노력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캐시백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알아보시면 나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걸 정확히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아메이 마케팅 플랜, 보너스 플랜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간단하게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더 관심 가져야 하는 부분,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 또 저처럼 이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도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에 대해서 가볍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세요. 내가 먼저 경험을 해보고 써보고 좋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혼자 쓸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혼자 쓰지 않고 주변 분들과 공유하는 거죠. 분명히 이런 걸 나처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런 지인에게 공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정도 함께 공유해서 함께 뭐 한다고요? 쓰는 거죠. 그러면 저처럼 마트를 바꿔서 함께 쓰는 세 가정 정도면 9% 정도의 어떤 볼륨이 자연스럽게 저는 생성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현재는 그런 소비자에게도 아메이에서 특별한 선물을 매달 보내주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괜찮은 제품,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쓴다는 것만도 너무 괜찮은 일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캐시백도 받아요. 너무 좋죠. 근데 플러스 선물도 받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우리 소비자들은 어쩌면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분들이 또 누군가와 만족해서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함께 쓰게 되면 이렇게 볼륨이 커집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쓰는 가정들이 볼륨이 한 15% 정도의 볼륨이 되죠.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보통 한 60에서 70, 80, 한 요 정도의 캐시백을 받거든요. 근데 바뀌는 수익 구조에서는 그런 소비자가 30% 보너스를 추가 지급을 받아요. 그래서 100에서 많게는 120만 원. 자, 상상해 보세요. 소비자분들이 이 정도의 추가 소득을 받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그분들이 정말 제품이 좋아서 이 제품을 생필품을 쓰고 있는 그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해서 그분들에게 한 100에서 120만 원 정도가 그 정말 재난지원금 같은 그 돈이
매달 한 1년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리더님들이 아시는 사랑하는 그 지인분들이 이걸 안다면, 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면 그분들은 이 보너스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네, 그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분이 내가 한번 만들어 봤다면 내 주변 분들과 함께 그 볼륨을 다시 키우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브론즈 빌더를 두 그룹을 만들고 각자 내 주변의 소비자와 함께 쓰면 1,000만 원. 1,000만 포인트죠. 1,000만 포인트를 모으게 되면 보너스가 약 300에서 400이에요. 그럼 브론즈 빌더는 경험한 분이 또 다른 브론즈 빌더를 만들어냈을 때, 그러면 12달이면 어때요? 생필품이라니까요. 내가 만족해서 쓰는 거라니까요. 그런 전제 조건이라면 매달 쓴다고요. 이 네트워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소비자들은 도망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월 보너스, 그리고 연말에 나오는 인센티브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대략 한 5천에서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쵸. 작게는 100만 원 정도, 그들이 작게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캐시백들이 들어가면 그들은 뭘 하고 싶어 할까요? 그쵸. 대출비 갖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정말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를 여기면 너무 호화스러운 것만 이야기라고 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메이는 내가 원하는 수입의 크기만큼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고 그 노력만큼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작은 크기, 브론즈 빌더 정도만 만드셔도 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싫으면, 아니 더 좋으면, 그게 만족스러우면 그 볼륨을 키워가면 더 큰 보너스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한번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런 소득이 생기면 또 뭘 하고 싶을까요? 학원.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학원은 잘 보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집으로 오는 1대1 방문?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 횟수를 좀 늘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런 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누군가 우리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용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정말 가족들과의 여행, 그게 남편의 어떤 돈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생필품 바꿔 써서 할 수 있다면 좀 다를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요즘 남성분들, 우리 아빠들, 그리고 우리 엄마들, 우리 가정주부들 다들 힘드시잖아요. 아이들 삼시세끼 밥 해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거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보너스가 좀 생기면 남편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을 가서 충분히 나에게 시간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한다라는 거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너무 귀하고 감사한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는 정말 그쵸, 더 좋은 거 사고 싶은데 저 피아노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저렇게 보이지만 저게 2억이더라고요. 정말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는, 잘하는 우리 아이들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또 그런 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우리가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쓰면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용기 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선택을 하는 건 리더님들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게 지금 부자 아빠 가난 아빠 2 모든 분들이 다 사실은 한 번쯤은 읽어봤을 책인데요. 22년 됐대요. 이게 나온 지. 근데 굉장한 베스트셀러였죠. 근데 이 책이요, 최근 들어 다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20주년으로 이게 재소환됐다라는 거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가.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경제일간지에서 들었는데요. 봤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는다고요? 자산소득,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지금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리더님들이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왜 넣었냐면 우리가 선물을 할 때도
다 우리 어디서 해요? 저는 여기서 했거든요. 카카오톡에서 생일 선물, 커피 뭐 이런 것들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아시나요? 다 아시겠죠? 카카오로 로그인을 하면 네, 선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메이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시대에 맞게 변해지고 있어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을 정말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 안에서 혹시 선물을 발견하셨나요? 저는 처음부터 이 선물을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학습하면서 공부하면서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죠. 그 선물을 저는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풀어보고 싶었고요. 각자의 내가 원했던 그들에게 또 주고 싶었어요. 리더님들도 그런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쵸.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게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첫 가족여행을 가서 아이들이 첫 스키를 삿포로에서 배웠거든요. 참 되게 행복했어요. 아이들에게 첫 경험을 내가 한 어떤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가족이 받을 수 있다는 게 전 되게 특별했던 경험이었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이번 나트랑 여행 너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덕분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해맑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시간을 전 선물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죠. 보세요. 저는 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한 것도 아닌데 이 안에서 어떤 경험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자리에 서서 제가 느낀 걸 그 누군가와 이렇게 그것도 온라인상으로 저렇게 카메라 앞에서 어색한데 서서 공유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특별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 기회가 주는 제 스스로에 대한 선물, 자존감. 이건 설명할 수 없어요. 정말로 아메이가 준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 보너스, 수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와 더불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아메이는 주었거든요. 오늘 제가 부족한 강의였지만 이 강의와 함께 공유를 하면서 리더님들 그 누군가가 아메이를 들여다보고 있고 선택하려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분에게 작지만 뭔가 그럴싸해 보이진 않지만 정말 그 진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함께 소통한 시간 너무 감사했고 이 메시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뿐이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고 그쵸, 불안해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그리고 우리 리더들일수록 내가 꿋꿋하게 본 것이 맞다라는 그 신념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 그것이 저는 내년 회계년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멋진 그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1시간 정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다른 성공하신 리더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진짜 아메이를 또 더 들여다보시는 리더님들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